요게 십궁도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건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십궁도 1, 요 표를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표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게 그 육친 생극론, 이 이치가 도대체 왜 만들어져야 했는지 그거를 좀 설명하려고 이 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왜 편제는 부친, 얘가 편제는 왜 부친이고, 왜 편관 자식은 부친을 극해야만 하는가, 뭐 이런 이치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려고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정인이 상관을 만들고, 상관은 관성을, 그러니까 엄마의 남편을 극하고, 뭐 이런 식의 좀 생각론으로 보면 황당한 이런 주장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이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만든 포였죠. 그런데 1, 2년이 지나고 나서 물리학, 생물학, 지질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주 생성 과정, 천지 창조 과정, 그것과 다를 게 없구나. 정말 모든 사물의 이치는 동일하구나. 겉으로 달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한 거구나. 물형이 다르다고 다른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요거를 우주 생성 과정, 지구 생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곳에서 이해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이 부분이었죠. 빅뱅으로 생겨난 엄청난 청력, 개수 청력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중력 에너지로 전환해 가지고 똘똘 뭉쳐서 물질계를 만들어냈을까? 은하, 별, 항성 이런 물질들을 뭉치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개수, 폭발하는 이 개수의 청력, 그러는 모든 물질계를 먼지처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데 어떻게 이 개수에서 종화가 생겨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폭발하는 과정에 어떻게 물질이 생겨날 수 있느냐. 황당한 일이죠, 사실. 두 번째는 지구상에 요 빛이 도대체 언제 생겼고, 눈이 달린 생명체가 언제 생겨났을까?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만 이 병화의 특징을 살필 수가 있기 때문이고, 또 이 병화가 왜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맞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구에 눈이 달린 생명체가 생겨난 시기를 찾느라고 참으로 많은 책을 읽어야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삼엽충, 요 삼엽충이 눈을 떴다 라는 내용을 읽는 순간 참으로 진짜 그 기쁨 말도 못하죠. 그것이 삼엽충이었구나. 요 단세포, 지구의 38억 년 전 즈음에 생명체 단세포가 생겨나고, 근 34억 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눈이 달린 생명체가
등장했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34억 년이 걸렸어요. 이런 생명의 신비는 그냥 흥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죠. 그걸 알아야만 이 병화의 특징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표를 보면요, 분명한 것은 요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뼈가 생겨나는데 이 뼈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그 딱딱한 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갑보다 좀 더 딱딱해진 상태. 요 상태가 생겨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눈이 달리고 난 후에서야 딱딱한 뼈가 생겨나고 결론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요 눈이 생겨남으로써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요. 대부분 별로 흥미없어 하는 부분인데 이 빅뱅과 같은 현상이 지구에서도 발생했어요. 어떤 현상이었냐면 이 우주의 빅뱅은 천지창조 과정이라면 지구 생명체들에게는 진화의 빅뱅 과정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다윈도 이해하지 못했죠. 앤드루 파크 눈의 탄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좀 잠깐 봅시다. 자, 눈의 탄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현재로서는 이 캄브리아기 화석의 갑작스런 출현에 관한 사례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음이 분명하다. 어쩌면 그 사실은 여기서 말한 진화의 관점을 반박하는 유력한 반증이 될 것이다. 찰스 다윈, 종의 기원. 그 아래에 이런 내용이에요.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꼽는다면 단연 동물 진화의 빅뱅일 것이다. 기나긴 역사에서 눈 깜빡할 사이나 다름없는 기간에 오늘날 볼 수 있는 주요 동물 집단들이 한꺼번에 그것도 처음으로 딱딱한 부분을 진화시켜 저마다 독특한 생김새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정확하게 5억 4,300만 년 전 지질학에서 캄브리아기라고 부르는 시기 벽두에 일어났으며 따라서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불린다. 그렇다면 캄브리아기 폭발의 기폭제는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5억 4,300만 년 그리고 5억 3,800만 년 요 사이에 모든 동물문들이 갑자기 딱딱한 뇌피를 갖게 된 사건이었다. 벌레 모양 부드러운 몸 형태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특유의 복잡한 생김새로 바뀐 것이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딱딱한 외피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딱한 외피를 갖게 되었다. 자, 신비로운 일이 4억 3,700만 전 5억 4,700만 전 요 사이에 갑자기 요 뼈 부분이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십공도를 육친 생각론의 이치를 설명하려고 만든 것인데
나중에 지구가 생겨나고 생물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니 이 흐름을 보면 이 눈은 생명체 진화 과정에서의 눈은 결코 요 앞부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눈이 장착됐다는 거예요. 근데 장착이 되고 난 뒤에 갑자기 이 세상이 사정없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어마어마한 지금 현대의 동물문 38개 동물문이 갑자기 생겨나 버려요. 그것도 500만 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형태의 뼈 구조가 결정돼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냐? 그 이유를 아까 봤던 다윈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병화의 특징이에요. 바로 새끼에 빠진 겁니다. 눈이 없을 때는 세상이 안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몰랐는데 눈이 생겨나니까 드디어 화려한 새끼가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는 뭐다? 아군, 적군, 피야가 생겨나고 분별이 생겨나고, 그럼으로써 나를 보호할 필요가 생기고, 이 경금, 뼈대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서, 문제는 뭐다? 결론적으로 단명하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이런 조합을 병경조합이라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색계에서 물질을 추구하는 조합이죠. 근데 문제는 뭐다? 결론적으로는 빛을 경금에 가하면 이 경금이 점점 딱딱해지고 죽음에 이른다. 이게 뭐냐면 바로 사화, 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비암, 이거 잘못 원죄 뭐 이런 거죠. 선악과, 이런 문제가 바로 병경조합이라는 거예요. 빛을 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문제는 죽음에 이르고 씨종자를 만들고 다시 임수로 윤회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색계에 빠져서 물질을 얻지만 결과적으로 죽음을 재촉하는, 그것이 바로 이 눈이었다. 눈을 통하여 빛을 받아들이면 뭐가 문제냐? 정화 중력 에너지가 점점 축적돼. 원래 이렇게 짐승에 눈이 없는데, 눈이 없으면 여기 병화 빛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근데 눈이 생겼어요. 이렇게 빛을 받아들여요. 그럼 점점 이 몸에 이 정화를, 중력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굳어요. 딱딱해집니다. 이걸 굳어진다. 늙으면 이제 점점 느려지고 굳어지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분명히 이 생명체들은 물속에 살았던 것이 분명하겠죠. 그런데 이게 나와서 빛을 받아들이고 딱딱해지고 죽음에 이르고 윤회를 해서 다시 육체를 얻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현대 생활로 비유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열심히
병경으로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질병에 걸리고 단명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색계에 빠지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경조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해보자는 생각에 오늘은 요 눈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돈, 색계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뼈들을 딱딱하게 만들고 죽음을 재촉하는 에너지다. 이것이 빛이자 병화다. 요걸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